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이 사활을 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전북 정치권이 나서 힘을 보태고 있지만 호남 속 전북 소외는 여전합니다.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 사막에서 국산 벼 품종의 시험 재배가 성공했습니다. 생산량이 국내의 1.5배로 현지에서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부수는 추격 난동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돼 운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전라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이 미래 먹거리로 사활을 건 방사광 가속기 유치에 요즘은 전북 정치권까지 나서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호남 몫을 타 시도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건데 정작 전북 몫은 제대로 찾아오고 있는 건지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이 유치 전에 뛰어든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 물질의 미세 구조와 현상을 관찰하는 최첨단 연구시설인데 충북이나 경북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결국 유치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전북의 협조를 얻어 호남권 사업으로 확대시켰으며 10명의 도내 총선 당선인들도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이 호남권에 방사광 가속기가 있는 거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해준 거죠. 그쪽에서도 서로 우리 호남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도 동의해줬습니다. 전북이 내일처럼 나서 호남 몫이라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인데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광주 전남은 그간 전북 몫 찾기에 도움은커녕 매번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사활을 건 새만금공항 유치에 앞서 광주 전남 연구원은 반대 보고서를 냈고 공공기관 광역 지역인재 채용도 충청권과 달리 광주 전남은 부정적입니다. 전북 수건 사업인 공공의대법 통과에 호남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고 전라천년 문화권 광역개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등 전북은 매번 조연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호남 속에서도 전라북도는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것들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정치권에서 전북목 찾기라고 하는 정확한 가치 설정이 좀 필요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대로 된 전북목 찾기를 위한 지역 정치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북의 현안인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2년 만에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5명으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이번 통과로 탄소 관련 연구와 제품 개발 등 종합적인 육성에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도정 현안 해결과 내년도 예산 확보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이춘석, 신경민 의원 등을 만나 탄소법 개정 등 지역 현안 처리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국가계획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북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꾸준히 정부 부처 방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총선 기간 비공식적으로 돈을 거둔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도의원들을 상대로 돈을 객출하게 된 경위 등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11명은 지난달 3월 초 현금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걷어 도당 사무처장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폭행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의대생에 대해서 대학 측이 제적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북대 의대생 A씨. 전북대 의대는 교수회를 열어 A씨를 제적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학적을 아예 박탈하는 건데 재입학도 불가능합니다. 대학 측은 총장 승인을 거쳐 조만간 A씨의 제적 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A씨의 의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3만 7천여 명이 동의한 상황. 현행 의료법의 의사 자격 결격 사유는 마약 중독자나 의료 관련 법률 위반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을 뿐 성범죄자에 대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려대 의대생처럼 타 대학에 입학해 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료인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인권 역시도 지켜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항소심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과 A씨 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네,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의 차량을 부수는 취객 난동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새 전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차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새벽 시간 전주 시내의 한 골목입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다가가더니 후사경을 강제로 펼치고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피해 차량은 고가의 SUV 차량이었습니다. 수입 차량이라 부품 구하기도 쉽지 않아 차주는 답답할 따름입니다. 주차 멀쩡하게 돼 있고 접어진 상태에서 일부러 펴서 이렇게 가격해가지고 다 부셔버리니까 좀 많이 황당했죠. 앞뒤로 주차돼 있던 차량들 역시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가보라고 차가 이상하다고 해서 확인하러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쪽 사이드 미러가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차량 석 대를 연속으로 파손한 남성은 주변 원룸 단지로 도주했지만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묻지마 차량 파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화 소품으로 쓰이는 차량들을 세워둔 전주의 한 주차장에선 10대 청소년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차량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선 값비싼 외제 차량이 취객의 공격을 받는 장면이 온라인에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범죄가 아니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가하는 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평소에 느끼고 있었다. 일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한 차량 파손 테러가 잇따르면서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이 6일째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청 측이 지난 24일 민주노총 간부 4명을 강제 퇴거하고 출입을 봉쇄해 시설 청소 노동자 협의가 미뤄지고 있다며 면담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민주노총의 요구가 무리하다며 청사 방호 차원에서 노총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중단됐던 군산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이 임시 재개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부터 황금 연휴 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군산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운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난달 24일 운항을 멈춘 이스타항공은 다음 달 29일부터 다시 운항할 예정입니다. 중동 아랍에미리트에서 2년 연구 끝에 국산벼의 시험 재배가 첫 성공을 거뒀습니다. 5월 초에 수확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생산량이 국내보다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국토의 97%가 사막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수확을 앞둔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 벼는 아세미란 품종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해서 작년 11월에 파종했습니다. 2년 전 한 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에서 협력 사업으로 추진된 벼 시험 재배가 성공을 거둔 겁니다. 사막은 물 빠짐이 심하고 토양과 지하수가 고알칼리성으로 벼 재배가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토양을 40cm가량 파내고 부직포를 깔아 물이 모래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고이도록 만들었고 염분이 적은 담수를 공급받아 농사에 필요한 물도 확보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정이 비슷한 전북 김제의 간척지 시험 재배로 검증된 아세미 품종을 투입했습니다.
다른 품종들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도 등숙이 잘 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짧은 지역에서도 정상적으로 생육을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높은 일사량과 철저한 관리 덕분에 생산량은 국내보다 1.5배 정도 많습니다.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국내에서도 원격 재배가 가능한데 걱정은 경제성입니다. 비싼 물값 탓에 생산비가 국내보다 3배 이상 더 들어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물 절약 기술과 지하수 활용 방안 등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 5번 정도 농사를 지어보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막에서 꽃을 피운 국내 토종 쌀 재배 기술이 중동 국가의 식량 확보는 물론 우호 협력에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응해 전주시가 관내 128개 초중고교에 방역 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2,700곳의 학원과 교습소에는 방역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EBS 방송교재 지원과 관련해서는 선거법 저촉 위험이 있다는 해석에 따라 해당 사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시와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힘겨운 도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금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를 위한 상생선언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2억 원의 특별 지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일부 대납합니다. 전주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주이고 2016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올해 상반기 발생한 이자 전액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생활비를 위한 대출 이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고창군이 사회적 거리를 두며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고인돌 공원에서 운영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고창군이 고인돌 유적지 중림 선사마을에 공공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무인 대여 시스템은 자전거 대여나 반납 상황은 물론 자전거의 위치나 배터리 상태도 알 수 있습니다. 공공자전거는 스마트폰 인증을 거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모두 공공자전거 거치대 옆 단말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할 수 있도록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완주군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결식 우려 학생들의 끼니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밑반찬 재료는 완주 로컬푸드와 한우협동조합, 전주김제 완주축협에서 제공하기로 했으며 식재료 배송은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조리는 완주 시니어클럽이 맡았습니다. 남원시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을 활동가를 육성합니다. 남원시는 꿈꾸는 마을학교 개강식을 갖고 수강생 40명을 선발해 주일에 공동체 사례를 전문 강사들로부터 배우게 되며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어떻게 좀 더 활성화시킬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읍시가 손소독제 10,000개를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배부했습니다. 정읍시는 시민이 기부한 코로나 성금 3억 4천만 원 가운데 7천여만 원으로 손소독제를 구매했으며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진했던 전북 지역의 생산과 소비가 지난 2월에 비해서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북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전북 지역 광공업 생산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가 줄었지만 지난 2월에 비해서는 8.2%가 늘었습니다. 또한 대형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도 1년 전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18.3%로 여전히 부진하지만 지난달에 비해서는 8.7포인트 올랐습니다. 제조업체와 비제조업체의 경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기업 경기 동향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 이번 달 업황 BSI는 51로 전달에 비해 7포인트가 하락했으며
다음 달 전망도 47로 전달에 비해 13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비제조업들의 이번 달 업황 BSI는 56으로 전달에 비해 6포인트 상승했으며 다음 달 전망 BSI도 전달에 비해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라영 피아니스트가 오늘 한국소리문화회 전당에서 독주회를 갖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오늘까지 갤러리에서 기획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야생동물의 강렬함을 화폭에 담는 탁노 작가의 개인전이 오늘까지 완주 산속등대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협회 전주지부 수채화분과 릴레이전이 오늘까지 효자동 암호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강상원 개인전이 전주 교동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축산물 특별 할인 판매 행사가 모레 도청에서 진행됩니다. 전라북도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오늘까지 청년 전북 취업 디딤돌 사업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를 모집합니다.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이끌어갈 활동가 그린키퍼를 모집합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은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전북권 무대에 오를 청년 예술인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는 다음 달 8일까지 반려동물 용품과 푸드 전문가 양성 교육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자 황금 연휴 첫날인 오늘 전라북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8도에서 낮 기온 26도, 익산 6도에서 26도, 동북권 무주 4도에서 26도, 장수 2도에서 24도, 서해안권 군산은 7도에서 23도, 김제 7도에서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고창과 남원에서 좋음, 나머지 시군은 보통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